문후가 죽은 뒤에 오기는 문후의 아들인 무후를 섬깁니다. 이 무후가 배를 타고 서하의 뱃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오기를 돌아다보며 좋구나 산하의 험고하며 이것이 바로 위나라의 보배로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이 말은 산하가 험고하여 적의 침공을 받더라도 방어하기가 쉽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오기왈 국가의 안위는 덕의로 정사를 다스리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 산하의 험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그러면서 아래의 험고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는 사례를 열거합니다. 옛적에 삼묘씨는 왼쪽에 동정호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팽여호가 있었지만은 덕의를 닦지 않아서 우임금이 멸망시켰나이다. 이것이 상서에는 삼묘족을 멸망시킨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순임금이 연로해지자 우로 하여금 섭정의직에 있게 했는데 이때 순임금이 우를 삼묘족을 정벌하라고 떠나보냅니다. 가서 3순 동안 위의를 보였는데 항복해오지 않자 물러나서 문무와 무무를 추며 덕을 닦자 7순 만에 복종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이 1순입니다. 오기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라의 폭군 거랑의 거성은 왼쪽에는 황하와 재수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태산과 화산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이궐관이 있고 북쪽에는 양의 장자처럼 구불구불한 양장언덕이 있었사옵니다마는 어진 마음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탕임금이 폭군 거를 내치고 은나라를 세워버렸으며 은나라의 폭군 주왕의 국도는 왼쪽에는 맹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태양산이 있으며 상산이 북쪽에 있고 태하가 남쪽을 지나가되 덕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무왕이 죽여버렸나이다. 이걸로 볼 적에 사직의 안위는 덕에 달려있는 것이요 산하의 험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임금께서 덕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적국의 사람이 되옵나이다. 과연 그렇도다. 그거 참 명심해야 될 좋은 말이로다. 사마광은 덕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르고 곧고 치우치거나 기울지도 않으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사리에 딱딱 들어맞는 온당한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중서와 더불어 한나라의 대유학자인 양웅이라는 사람이 쓴 양자범이라는 책에는 오기의 이 말을 두고 이렇게 찬탄합니다. 좋구나 오기의 이 말이여. 오기의 용병이 매양 이와 같다면 강태공이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 가상하겠는가. 위에서 오기가 말한 지명들은 다 험준한 산이나 넓은 호수들이라 나라 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한 곳입니다. 그렇죠. 덕정을 펴지 않는 무도한 군주가 바로 옆에서 자기를 모시는 신하들에게 시해당하는 예가 중국 역사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죠. 이에 즉시 오기를 서하태수로 삼으니 오기가 아주 좋은 명성을 떨치게 된다. 세월이 흐른 뒤에 위나라의 재상을 임명할 적에 전문을 재상으로 삼으니 오기가 불쾌한 기색으로 전문을 향해 물었다. 이 오기가 귀하와 더불어 누가 더 공이 많은지 논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여씨 춘추에는 이 부분이 전문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상문을 재상으로 삼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전문과 상문이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나라 사람으로 전국시기에 유명한 사공자 중에 한 명인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전문입니다마는 그 전문이 아니고 위나라 귀족 출신 전문을 말한 것입니다. 전문이 가로되 그래 어디 한번 말해 보시오.
삼군을 거느리고 장수 노릇을 하되 사절들로 하여금 기꺼이 죽게 하며 적국으로 하여금 우리 위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귀하와 이 오기 중에 누가 낫습니까? 내가 그대만 못하오. 백관들을 다스리며 백성을 친애하며 국고를 가득 채우는 데 있어서 귀하와 이 오기 중에 누가 낫습니까? 내가 그대만 못하오. 서하의 태수가 되어 진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감히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며 조나라와 한나라로 하여금 공경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은 귀하와 오기 중에 누가 낫습니까? 그 또한 내가 그대만 못하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보다 못하면서 지위가 나보다 높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문이 말하기를 군왕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도성의 사람들이 군왕의 자질을 의심하며 대신들이 어디에 마음 붙일 곳이 없으며 백성들은 어린 군왕이 덕정을 시행할지 아닐지를 믿지를 못하는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그대가 군주라면 젊은 그대에게 나란 일을 위촉하겠소이까? 아니면 노성한 나에게 위촉하겠소이까? 오기가 말없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귀하에게 위촉할 것입니다. 전문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대의 윗자리를 차지한 이유인 것이외다. 이에 오기가 자신이 시기상으로 아직 전문만 못함을 알았다. 전문이 죽은 뒤에 한나라 공족 출신으로 위나라에서 귀족이 된 공숙이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위무후 여동생이자 재상의 부인이 된 위나라 공주와 남편인 공숙이 짜고 비열하게도 오기를 함정에 빠뜨리자 죄를 입을까봐 두려워한 오기가 초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초나라의 재상이 된 오기가 위나라를 침공해오니 위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요? 공숙의 신복이 공숙의 의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기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냐? 오기는 성격이 딱딱 부러지는 데가 있고 청렴하며 자기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재상께서는 이 점을 이용하여 먼저 무후에게 이렇게 말해 두십시오. 오기는 여러 나라가 탐내는 현자입니다. 우리 위나라가 작고 게다가 강한 진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사옵니다. 신은 오기가 위나라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을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공숙이 위에 말한 신복의 말대로 이 일을 착착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위무후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하의 누님을 오기에게 시집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시험해 보시옵소서. 오기가 머무를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공주님을 받아들일 것이고 머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거절할 것이옵니다. 이것으로 머물지 말지를 점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무후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공숙이 오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공숙이 부인인 공주로 하여금 오기가 보는 데서 일부러 공숙 자신을 학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공숙을 학대하는 공주를 보면 위무후가 누님인 공주를 주는 것을 반드시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에 오기가 재상을 무시하는 재상의 부인인 공주를 보고 과연 위무후가 자기 누님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이에 위무후는 오기가 떠날 것이라고 의심하여 불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오기가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 초나라로 달아나니 초도왕이 평소에 오기가 현자라는 말을 들었는지라 오기가 초나라에 오자 냉큼 재상으로 삼아버렸다.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인들은 공숙처럼 온갖 더럽고 비열한 술수로 남을 음해하고 자기의 영달을 꾀하니
고금 TV가 가장 미워하는 부류가 바로 정치인입니다. 아무튼 재상이 된 오기가 초나라의 법령을 밝게 살펴서 급하지 않은 관직은 없애고 촌수가 먼 공족을 없애서 국고를 절약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옛날 표현으로는 변법을 사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실해진 국고로 전투에 강한 군대를 양성해냈으니 요점은 강한 군대와 입만 가지고 유세하러 다니는 종행가들을 타파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이에 남쪽으로는 수많은 남만 국가들을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베풀진자 진나라와 채나라를 병탄하고 또 삼진을 물리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정벌하니 여러 제후국들이 초나라의 강력해진 국력을 근심했다. 영토 넓이로나 강한 군대로나 한마디로 제후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작의 지위밖에 안 되다고 깔보던 중원의 제후들을 벌벌 떨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숙청되고 약화된 초나라 귀족 세력에게는 오기가 아주 많은 원한을 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기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오기에게 신임을 실어주어 강하게 오기의 변법을 뒷받침하던 초도왕이 급사하게 되는데, 초도왕의 장례식장에서 종실 대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오기를 공격하니 오기가 왕의 시신이 있는 대로 달아나 엎드렸는데, 오기의 무리를 공격하던 과정에서 잘못해서 초도왕의 시신에도 칼질을 하게 되고 화살도 많이 박히게 됩니다. 초도왕을 장사 지낸 뒤에 태자가 즉위하여 재상으로 하여금 오기를 쏘아 죽이는 과정에서 초도왕의 시신을 쏜 자들을 다 죽이게 하였다. 이 오기를 쏜 것에 연좌되어 종친을 못살한 것이 무려 70여 가문이나 되었다. 초도왕의 시신을 모독한 죄를 물어서 귀족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것이니, 이것은 오기가 구상한 변법이 미완성인 채로 오기는 죽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갚고 국가적으로는 개혁을 완성하는 기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나라의 태생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초나라는 귀족 자치제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초나라는 주변국들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복하기만 하면 자치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줌으로 쉽게 항복받고 따라서 쉽게 영토를 넓힐 수는 있었지만 왕권이 약하고 국력을 결집할 수가 없어서 국외로부터 닥치는 환란에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오기와 같은 사인계급들은 자기 조국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서 천하를 떠돌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섬기게 되므로 군주들에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기가 노나라와 위나라를 떠난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지만 오기가 만약 군주의 신뢰를 얻어서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면 역사는 아마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나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능력이 있는 사인들을 등용하여 마침내 천하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줄을 모르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반상의 차별을 두어서 하층민들과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고, 예를 들어서 세종조의 장영실 같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기존 정치인들이 한사코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명태조 주원장 같은 사람은 중노릇 거지노릇하다가 천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인간이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영국의 극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